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7월 13일 일요일이거든요. 저희 문경, 저희 가선 쪽에는 굉장히 무서운 폭염이 보름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 오후 2시 정도 됐는데 오후 5시부터 해가지고 비가 잡혀 있는 걸로, 그리고 그 비가 한 6일 정도 지금 핸드폰 웹을 보면은 이렇게 내리는 걸로 돼 있는데, 핸드폰 웹에 지금 6일 동안 내리는 비 양은 조금씩 바뀌는데 6일 동안 계속 비가 온다 그러면은 한 200mm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핸드폰 웹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웹은 수시로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계속 비가 오면은 방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는 비가 안 오는 날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그래, 이게 일기예보가 다음 주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좀 비가 잡힐 걸로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틀 전에 웹을 봤더니 갑자기 바뀌어 있는, 그리고는 거의 한 6일, 7일 정도가 비가 막 잡혀 있는, 이틀 전에 갑자기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왜 갑자기 이러지 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보면은 계속 비가 잡혀 있는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엊그제는 제가 또 이렇게 밭들마다 좀 특이한 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충이 이런 게 있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폭염이니까 이렇게 2차 거리 적화하다가 보니까 상부에 이렇게 큰 나무 한 20몇 년 된 부사나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 부분이 좀 색이 이상하고 해서 루페로 잎을 보니까 응애가 작은 게 하나가 보이는, 잎에 하나 정도 보이는 정도라서 그 나무만, 그래서 제가 응애약을 별도로 살포해 주는 밭도 있고, 뭐 또 생리장애 잎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데는 또 이렇게 따로 살포를 하고 해가지고 3일 전부터 해가지고 어제, 그 다음에 오늘 오전까지 해가지고는 각 밭들을 다 보호제를 살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제로 말씀드릴 거는 보호제를 살포했으니까 보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사과 수입 검토 중 물음표로다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호제를 살포를 했으니까 보호제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살균제 카 보호제 안트라콜, 그래서 안트라콜을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연면 시비로다가는 제가 염화칼슘을 3일 전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으니까 염화칼슘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한 거는 오후에 비가 잡혀 있고 방제를 끝내고 오늘 오전에 했기 때문에 5시에 비가 와도 8시간 이상 경과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살포한 보호제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연면 시비로다가는 염화칼슘을 1kg씩 해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정 밭을 3일 전에 살포를 해주고 정규 방제약을 시기에 맞춰서 살포를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이렇게 쭉 잡혀 있고 정규 방제약 살포할 시기는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보호제로 우선은 한번 이렇게 살포를 하고, 하루 이틀이나 3일 후 정도에 이렇게 상황을 봐서 만약에 비가 없다 하면은 정규 방제약을 살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계속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폭염이 지속되고 할 때는 충이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응애 예찰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각 밭들을. 그리고 오히려 또 비가 오늘 오후부터 5시부터 해가지고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균이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비가 잡혀 있고 6일씩 잡혀 있고, 비양이 지금 대충 지금 오늘 본 걸로 해가지고 200mm 잡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갈반, 그 생리장애입, 폭염이 시작하기 전에 갈반이라 해가지고 생리장애입이나 갈반이 번짐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폭염이 한 보름 정도 있음으로 해가지고 조금 갈반이 번짐 증상이 좀 멈춰 있다가 그게 비가 오므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방제에 철저히 해가지고는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탄저, 지금 오늘이 13일이니까 한 7월 한 뭐 10며칠부터 해가지고 20일경 비가 오거나 하면은 빠르게 나타나는 탄저가가 보일 걸로 눈에 예상이 되는데, 그래 이렇게 보면은 탄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기능성 탄산칼슘 썬텐을 갖다가는 제가 이렇게 살포를 해놨었는데 이렇게 햇볕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사과들, 이렇게 보면은 햇볕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노출되어 있던 사과들은 여기가 좀 검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과들은 2차 피해로다가 탄저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과들은 따내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검게 되면서 거기에 탄저가 붙어 버리니까 따내는 작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시로 예찰을 하면서 탄저가가 요 시기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탄저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보이면은 따내는, 보이면은 무조건 따내야 됩니다. 탄저가는 자꾸 옆에 번지니까 비나 이슬 매개철로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번집니다. 탄저는. 그렇기 때문에 따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호제를 살포를 했고 염화칼슘 연면 시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과 수입 검토 중 물음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이런 데에 지금 관세를 25%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관세 정책을 하면서 불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이렇게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협상 카드, 그러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반도체 이런 데 관세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협상 카드를 가져와라. 그럼 좀 낮춰주겠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협상 카드로다가 미국산 사과를 수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 중인 걸로, 그래서 지금 좀 반발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뭐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제가 이 사과 수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사과 이렇게 재배 농가들이나 사과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희 나라 사과 산업의 40% 정도는 없어질 것이다. 뭐 또 다른 채널에서 한 60% 정도 수입이 되면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상반된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중간으로 잡아서 50% 정도가 40%나 50% 정도가 사과 산업에 타격을 입을 걸로, 그래서 한 60% 정도만 뭐 60이나 50% 정도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사과 재배하는데 왜 이렇게 사과 가격이 폭등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과 가격이 제일 높은 걸로, 그래서 전 세계 1등입니다. 저희 사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비싸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알고는 있어요.
이상기후 첫 번째. 네, 제가 금방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방제 얘기 자꾸 얘기하는 게 병충해 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니까 이상기후로. 특히 탄저 갈반, 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생기죠. 그리고 봄부터 해가지고 냉해, 착화가 안 되고, 예, 이런 이상기후로 생기는. 그 다음에 폭염, 예, 일속 피해가 생기죠. 그 다음에 우박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죠. 그 다음에 봄에, 이렇게 보면은 대형 산불. 그것도 이상기후 영향입니다. 그것도 건조 경보가 내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건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발생을 한 건데, 대형 산불이. 이게 다 이상기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보면은 이렇게 방제를 자주 하다 보면은 농약 값이 지금 인상이 됐잖아요. 인상이 된 상황에서 생산비가 또 상승을 합니다. 자재값, 원자재값 이런 거는 코로나 이후로 다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산비가 증가를 했다 지금. 그 다음에 인건비도 또 상승을 했죠. 올해 또 올랐어요, 인건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가 올라, 생산비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생산하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상기후 영향으로 해가지고 피해는 또 사과 수확량은 또 수확이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가 그런 상황인데. 그래, 제가 경북 문경이잖아요. 그래서 문경, 의성, 청송, 안동, 영주, 봉화,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군데가 전국 사과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도의회, 그 다음에 청송군의회, 이런 데에서는 사과 수입 검토를 중단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과 산업 전반이 붕괴가 될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 제가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이 수입 관련된 걸 하겠지만은, 전 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으로다가 사과를 수입을 검토를 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 안정도 어느 정도는 뭐 조금 영향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협상 카드로다가 관세를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제조업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사과를 한번 협상 카드로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은 사과 농민들은 굉장한 타격을 입을 걸로, 그래, 회복이 좀 불가능할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그래, 제가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은 촬영을 하고 했었는데, 사과값이 폭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20kg 컨테이너에 한 상자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7,000원에서 2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2만원. 그러면은 만원이 안 넘으면은 그 따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따고 뭐 하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산에나 막 이런 데에 막 사과를 막 버려놓은 것도 많고, 공판장에 사과를 싣고 가던 그 트럭이, 1톤 트럭이 상자가 쏟아져 가지고 사과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도로에 사과 상자만 가지고 갔습니다. 사과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는, 사과가 얼마나 폭락을 했으면은 사과를 저렇게 버리고 가고 컨테이너 상자만 가져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산이나 이런 데 버려진 것도 꽤 많았었어요. 수확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럴 때는 정부의 대책은 미미했다. 거의 큰 그 도움이 안 된다,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폭락 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올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채널에서 한번 봤는데 8월 몇 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20개가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묶음으로다가 대파를 묶음으로다가 5단을 경매에 이렇게 넣는데,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니까 파 50단이 13,300원 입금된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1시간 시급이 10,000원을 받는다고 그래도 1시간 조금만 하면은 13,300원이에요. 근데 파를 이렇게 심고 가꾸고, 그 다음에 선별을 해가지고 그 묶고, 끈을 사가지고 와서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름값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거기다 공판장에다가 맡겼는데, 경매를 봤는데 파 50단에
13,300원이 들어오는. 그래서 기가 막히다라는 걸 봤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마늘 같은 경우에도 풍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농가들이 이렇게 단체로 해가지고 채소농협이라 그래가지고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공판장이나 농협이나 보다도 직접 해가지고 생산자하고 소비자, 생산자는 그 유통 과정의 문제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소비자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사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도 어느 정도 소득을 좀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채소농협을 이렇게 설립을 하겠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네, 파 50단에 13,300원이면은 마트에는 과연 그렇게 팔리고 있는지. 제가 사과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사과가 폭락을 했다 그러지만은 마트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지금 한우 농가들도, 한우 이렇게 하는 농가들도 이래 보면은 한우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사료값이 안 나온다 그러지만, 뭐 마트나 이런 데에서 한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사과도 똑같습니다. 예, 사과도 20kg 컨테이너에 7,000원, 2만원 할 때, 그때도 마트에 가면은 7, 8개 포장에 뭐 2만 몇천 원. 또 경기도 지방 가니까는 뭐 3만 몇천 원. 대형, 백화점 이런 데는 더 비싸게 받겠죠. 그러니까 이 유통구조, 그럼 저희는 그렇게 7,000원에, 이렇게 경매를 받는데, 사과가 왜 그렇게 비싸지냐 말이죠. 그쪽으로 하면은. 그 유통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매스컴에서 심도 있게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래, 첨가회사가 있어요. 그래, 도매법인 해가지고 첨가회사가 5곳이 있는데, 대기업인 걸로, 예, 그 보니까 매스컴에서 보면은. 그래, 그 대기업이 사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 그런 대기업에서 수십 년 동안, 예, 그 도매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업종 대비 6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예, 그런 현실인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 마진이 몇 프로 돼 있죠. 네, 그럼 그만큼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지금 유통구조 그 단계가 이래 보면은 그 일본에서 저희가 배워서 도매 그걸 해가지고 일본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일본도 그게 좀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를 좀 개선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리고 전문가들은 수술을 해야 될 부위를 계속 방치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수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이 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을 방치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해라. 그리고 멜스를 들고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된다 라고 하는데도, 예, 아직도 거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사과 금값이었을 때 소비자 물가 안정을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게 맞는 건지, 유통 구조를 먼저 개선해 볼 방법은 있는데, 그리고 좀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예, 그거를 유통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건지, 예, 그 담당자 그 얘기하는 걸 봐도 의지가 안 보이는, 예, 그렇게 보이는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열심히, 제가 봄부터 병충해로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사가 없게끔, 달린 사가 다 수확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값이 더 폭등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사값이 폭등을 하면 소비자분들 불만이 생기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 있게,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라도 사과 하나라도 더 따게 되면은 저희도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 정부에서는 그 관세 정책,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협상 카드로다가 사과를,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사과 수입을 하게 되면은 사과 산업의 40%에서 어떤 또 전문가는 60%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60% 정도가, 네, 사과 농사를 못 하게 되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예, 하니까는 안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사과 산업이 붕괴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 붕괴가 되죠. 뭐 40%, 60%, 50%만 붕괴한다 그래도 사과 재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50%가 그렇게 되면은. 저희 농가들도 50%가 사과 농사를 못하게 되겠죠. 가격 경쟁에서 안 되니까. 그런 지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걸 협상카드로 쓴다라는 거를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래, 문경 같은 경우에도 사과 아니면은 다 사과를 합니다. 문경읍도 이래 보면은. 논이 있지만 논을 하시는 분들은 대형하잖아요. 한 명이 막 2만 평, 3만 평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익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지금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를 보면은 벼농사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거니까 하고 기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시설을 다 해놓고 저희가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과는 벼하고 틀리게 심어놓고 5년 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사과 농가들이 50% 이상 붕괴 이렇게 됐을 때 다시 50% 정도를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다시 사과 일이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다시 하려 그런들 또 뭐 보조 뭐 정책 자금이니 뭐 보조 사업이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지원을 해주고 한다 그런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회복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한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보면은 소비자분들의 불만도 덜하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수입을 해달라 그러니까는 3분의 2 가격으로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팔 수는 있지만 저희 나라 사과 산업이 50% 정도가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상기후도 겹치고 하면은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라고 이상기후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먹을 것도 모자라니까 가격을 한 알에 10,000원씩 안 주면 우리는 수출 물량을 맞춰줄 수 없다 하면은 소비자분들은 10,000원 이상 주고 사과를 사 드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를 오늘 사과 수입 추진 검토 중이라는 거를 갖다가는 제목으로다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비가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방제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균이 좀 이렇게 확산하지 않게끔 해가지고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 밭은 올해 임대료로는 1000평 후브락스 부사 5년차입니다. 그래서 저 건으로다가 처진 가지들을 덜어주고 거리 저가까지 다 마무리를 한. 그래 저희 후브락스 5년차보다는 뭐 착가량이나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다. 자람새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은 사과 비대나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비대나 이런 거는 저희 후브락스 부사 5년차보다 좀 비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과도 좀 깨끗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후브락스 부사가 요 밭은 한 200주 이상 정도 되고 저쪽 옆에 저 홍로 22년생 홍로가 한 50주 정도 되는데 좀 불안병으로 좀 잘리고 해서 그런데 한 150 정도 해가지고 요즘 옆에 또 부사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요즘 옆에도. 그래서 한 1000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제가 올해 임대를 얻은 후브락스 5년차 밭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오늘 일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